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안 켰었네요. 어, 오늘 한번 이제 파이네트워크 어제 저는 그 애플 비전 프로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요. 혁신, 이런 혁신이 있나. 그러니까 모든 공간을 내 앞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제 이제 팀 쿡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니까 가상현실이란 말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증강현실이란 말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런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용어랑 전혀 다른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런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9년 만에 했고, 9년 만에 했고, 뭐 특허만 5천 개라고 그러죠. 어마무시한 기술이 들어가 있고, 정말 센서와 카메라와 그 컴퓨터의 결합으로 엄청난 거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자꾸 나오는 와중에 그 파이 네트워크가 2018년도에 생긴 다음에 지금 이제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쿠킹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우저라는 독특한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서 계속 인재들을 발굴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파이코인은 정말 너무너무 잘한다. 야, 정말 참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지금 이제 그런데 애플에서도 어제 그 애플 비전 프로를 9년 만에 새로운 제품을 냈다 그러죠. 수십 년 연구했다 그러는데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또 한 1, 2년 내로 특허가 그렇게 많이 걸려 있긴 하지만 뭐 만들겠죠.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그 애플 비전 프로 갖고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 영화 세상에서 제일 큰 영화관을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애플 비전 프로를 자본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소비제로 사는 사람이 있죠. 우리도 지금 노도하시는 분들은 자본제로 컴퓨터를 사시고 소비재로 컴퓨터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성능 좋은 거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참 파이코인 때문에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달 사이에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파이코인의 덱스 거래소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많은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니 우리 뭐 업비트니 뭐 빗썸이니 이런 것들은 CEX 거래소죠. CEX 센트럴라이즈드 거래소고 요거는 디센트럴라이즈드 거래소. 그 제가 이제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거래소를 가만히 보면서 지금 야 이게 파이코인이 상장이 되면 이 디센트럴라이즈 거래소에서 거래소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이더리움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아무튼 전기를 많이 써서 이 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굉장히 좋아하겠구나.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이 유동성이 많고 또 투명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덱스 거래소에서 충분히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덱스 거래소가 아주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호 간에 투명하지 않으니까 비트코인하고 파이코인하고 바꿀 수도 있고요. 야, 파이코인 10,000개만 줘. 내가 비트코인 몇 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 거래할 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누구의 감시를 받지 않고서도 그렇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파이코인이 잘 되면 비트코인이 더 살아날 수 있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때문에 파이코인이 더 잘 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덱스 거래소인데요. 한번 여기 개념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6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SBS 방송 뭐 이렇게 방송 보니까 ETF 상장 신청 때문에 올랐다. 그래서 선매수 들어갔다. 그럴까요? 전 세계적인 이 혼동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사자가 나온 거 아닐까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자기 보호적인 이유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제 지정학적인 변동이라든지 좀 세계에 막 격변하는 게 있잖아요. 뭐 어제 보니까 한국이 세계 국력 기준으로 세계 6위까지 올랐던데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독일, 영국, 한국이더라고요. 그 밑에 프랑스, 일본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안보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나라들이 전부 해벨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만약의 사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국력의 뒷받침이 되고 새로운 경제적 먹거리의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금리가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다고요? 이게 단지 금리가 수도됐기 때문에 올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금융실명제가 생기고 나서 뭐 이 외평채 같은 거 생기고 정부에서 이제 그 무기명채를 발행했을 때 그게 순식간에 다 팔리고 그거가 나중에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가 되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든 것이 투명한 세상이기 때문에 지하에 묻힌 돈도 없고 다 드러난 돈이 다 우리의 돈들이지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지하에 묻힌 돈들이 많고 지하에 묻힌 돈을 끄잡아 낼래니 좀 불편하고 복잡하고 시끄러워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비트코인이란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근데 원체 물량이 얼마 안 되고 비트코인하고 다른 코인하고 바꾸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전 세계 코인 중에 거진 거래 대금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뭘 스왑하려고 그래도 바꿀 만한 코인이 있어야죠. 어차피 덱스 거래소에서는 현금으로 거래가 안 되거든요.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파이코인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수합을 해갖고 시장이 정말 잘 되려면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뭐 이제 왜 이제 올랐나 뭐 비트코인이 뭐 최근 뭐 더 하락한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런 거와 다르게 시장에서는 정말 다른 수요가 있다. 그 다른 수요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지. 뭐 ETF 상장 신청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금리와 어떤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는 저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아마 덱스 거래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앙화 거래소 CEX 거래소와 분산형 거래소는 정복군 클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해 둔 것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디파이 펜이라는 데서도 디파이 강좌에서도 이렇게 해둔 거 있는데 요약해서 보게 되면 참 거래소 보게 되면요. 이게 거래소가 자꾸 저도 이제 업비트니 무슨 이런 데 거래소에 보게 되면 얘네들이 공공기관 맞나? 너무나 사적인 기관 같고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투명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저기 클라켓이니 저기 뭐 바이낸스니 지금 다 거래소에서 이상한 짓들을 거래소 오너들이 이상한 짓들을 한다는 말이죠. 한국 증권거래소 그런 짓 하나요?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그런 짓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거래소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센트럴라이드 거래소가 있고 디센트럴라이드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몇 개가 있나 봐요. 이렇게 비스퀘어, 뭐 비쉐어, 코인 패닝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얘를 출처는 비싼 블로그고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DX 거래소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와 달리 이렇게 거래소가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안 그러면 프라이빗키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저도 이런 거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뭐 보니까 뭐 한 달까지밖에 안 한다는 것도 있고 뭐 거진 책임을 안 지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 많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암호화폐
한국의 바이낸스가 그 정도니까 뭐 다른 거래소들 믿을 수 없는 거죠. 다 암호화폐 때 참 이상한 뭐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했죠. 그, 근데 이제 그런 피해를 받지 않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덱스 프로그램이 오픈 소스라면 코드를 읽어서 거래 처리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코드를 읽을 수 없어도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알면 이 거래소를 감시하고 그 거래소를 이용할지 여부를 유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덱스 거래소의 장점이라는 거죠.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화 거래소도 다수는 금융기관에 등록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감사를 받는 등 사용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 안 하고 있죠. 이거 안 해서 지금 미국에서 바이낸스건 뭐 크라켓이건 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코드를 유저가 읽는 것만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궁극적인 투명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 상장이 되게 되면 덱스 거래소 같은 데는 코드 사실 뭐 내가 코드를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죠. 한국 사람들 노드한 거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도와주시니까 70, 80 되신 분들도 노드 다 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덱스 거래소가 잘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 인증이 불필요하다. 덱스는 본인 인증의 수고가 이게 제가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파이코인이 정말 덱스 거래소 살리고 덱스 거래소가 산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소지자들이 사는 것이고 뭐 비트코인 거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덱스 거래소에는 법정화폐로는 바꾸지 못하는데 무언가를 거쳐서 법정화폐를 가져야 되는데 파이코인하고 바꾸게 되면 파이코인으로 수합한 다음에 파이코인으로 법정화폐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덱스 거래소는 본인 인증의 수고가 필요 없고 해외 거래소나 다수의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 각 거래소의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그러니 원래 본인 인증이 필요가 없어 그런 우려는 생기지 않는다. 이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덱스 거래소를 원하는 주요 이유이긴 한데 문제는 이것을 본인 인증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명 채권처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덱스 거래소의 유동성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덱스 거래소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 문제다. 거래량이 적으면 거래 성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유동성 부족을 본인 인증이 완벽하게 된 파이코인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니콜라스 박사 부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이런 본인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제도의 변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중앙 집권화된 방식에서 이게 급작스레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처럼 여기도 가령 이제 애플 같으면은 뭐 검찰이 자료를 내놔라, 자료를 내놔라 하면은 내놓을 수 없는 것을 개발해 갖고 그래서 애플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삼성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고 미국 정부에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야 되고 그렇게 각국 정부 정책에 순응을 하면서 또 삼성은 크잖아요. 파이코인은 바로 그 삼성처럼 각국의 법률과 제도와 그런 규제에 순응하면서 크는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KYC를 제대로 하게 되고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알건 모르건 파이코인 파이오니어들은 자기 책임하에 지갑 열쇠를 이미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암호화폐를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고 블록체인에 관련되는 수수료의 구조는 복잡하다. 그러나 자금이 안전하게 사용자 관리하에 있고 본인 확인에 따르는 문제가 없고 파이코인이잖아요. 또 오픈소스화로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파이코인이잖아요. 덱스는
이 덱스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에 올릴 코인이 없었는데 이 혁신적인 시스템에 파이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더리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파이코인 갖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살아나겠죠.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오르는 것은 꼭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고 현금화, 법정화폐로 현금화를 시킬 세력들이 지금 국제 지정학적 변동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지금 제 주변에도 피카소 손녀딸이다, 조수미 남동생이다, 그다음에 예전에 저기 국무총리 누구 아들이다, 전부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꿀 발라 놓으면 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똥파리들만 오나요. 별게 다 지금 밑에 있던 돈이 다 드러나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밑에 있는 돈이 나고자 하려니 이게 덱스 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되고 덱스 거래소를 하려니 거래가 없고 여기서 수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코인이 파이코인이다. 거래량 많고 발행량 많고 개인 투명성 확실하고 지각 관리 확실하고 사용자들 교육 충분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비트코인이 저는 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비싼 거래소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이 또 12시간 전에 금리 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금리 인상이 다시 오른다 이러니까 이제 그동안 올랐던 것 좀 조정 좀 받고 파이코인 지금 가격은 23.8 이렇게 해서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 파이코인에서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이코인의 이 오픈 메인넷이 되기 전일지라도 파이코인의 성장 가능성 같은 거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된다고 보셔야죠. 이 정도 된다. 지난번에 집단 지성으로 이제 한국의 파일을 결제하시는 사장님들의 평균을 내도 4만 얼마 정도 나왔으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경제의 큰 흐름을 보게 이제 경제가 심리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그래서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 차이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잠시 반등하다가 다시 지금 2년물 금리는 페드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하지만 10년물 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할 일이 많으면은 이게 차이가 좁혀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좁혀지는 짓 하다가 다시 내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30% 올랐다? 그러면은 다른 이유로 올랐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더 오르려면 파이코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덱스 거래소 같이 그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덱스 거래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을 만한 알트코인이 없었는데 그게 파이코인이 등장한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리고 파이코인 상장 이런 상황에서는 2013년도에 상반기에 상장 11종목밖에 안 했어요. 이 사람들 다 조그만 회사들이 전부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없지 상장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상장을 해요? 상장은 여기서 해야지. 얼마나 힘들면 여기서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비트코인 상장 저 파이코인 상장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빨리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한 사람들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뒤에 투자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깝깝은 그래도 오픈 메인넷이 되고 이렇게 좀 사전에 거래할 수 있는 것까지는 그거는 가능하겠죠. 상장 이전에도 비상장 증권 거래하듯이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를 보게 되면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를 보게 되니까 다시 이렇게 참 바닥을 찍네요. 쌍바닥 찍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죠.
예, 그래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파이코인이 그 전혀 다른 앵글에서 이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자체를 살릴 수 있는 게 되겠구나. 그것도 자기가 무엇을 개발해서가 아니라 마치 애플에서 여태까지 나와 있던 모든 기술을 융합을 해서 애플 비전 프로라는 새로운 어떤 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공간 컴퓨팅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새로운 장을 니콜라스 부부와 파이코 팀이 만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얘네들이 해놨던 그 파이 브라우저라든지 얘네들이 쓰는 정책,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 얘네들이 쓰고 있는 말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애플과는 다르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굴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노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